30대 직장인이자 워킹맘입니다. 6년 전 결혼했고 아이는 이제 3살이고요. 출산 후 7개월 휴직 말고는 일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제 적성에 맞는 일이기도 했고 업무 성과도 좋아서인지 일에 대한 성취감도 큰 편입니다. 남편은 연애 시절부터 제가 일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일하는 모습이 참 멋있고 당당해 보인다는 말도 자주 하고요. 그래서 결혼해도 일을 관두지 않을 거라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결혼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아이를 바로 갖지 못했던 건 결혼하고 갑작스런 코로나로 난리였고 해외 업무가 많은 저는 출장도 미팅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현지 시간에 맞춰 한밤중에 화상 미팅을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그런 상황에서 아이까지 가지면 진짜 일은 아예 놔버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과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남편도 충분히 공감했죠. 그러다 코로나도 사그라들어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더 늦기 전에 아이를 갖기로 하고 태어난 아이가 지금 3살입니다. 아이 낳고 바로 복직하려 마음먹었는데 쉬면서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아이가 예뻐. 복직을 한 2달 미루다 보니 제 예상보다 늦게 복직하게 됐습니다. 복직하고 양가 부모님은 아이를 돌봐주실 형편은 아니어서 시터를 고용했어요. 남편도 저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아이 키우는 건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는 일과는 전혀 다른 일이었죠. 서로의 일을 존중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연애 포함 8년간 한 번도 싸우지 않았던 저희 부부가 조금씩 다투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사소한 것들, 아이가 아니었으면 다툼이 될 만한 문제도 아닌 것들로 화를 내는 상황이 오면서 이건 아니다 싶어 해결책을 찾기로 했습니다. 주로 싸우는 일은 시터가 퇴근하고 난 후의 육아 문제였습니다. 퇴근이 빠른 사람이 전담하여 아이를 돌보기로 했는데 저와 남편은 퇴근이 일정하지 않아 시터분에게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 몇 번 생기면서 전적으로 아이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시터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입주 시터를 구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내 집에서 24시간 함께해야 하는 사람을 구하는 일이니 더 꼼꼼하게 따져볼 수밖에 없었죠. 입주 시터를 구할 때까지는 시어머니가 도와주시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한 달 이상 봐주는 건 어렵다고 하셨고요. 그러다 회사에서 회식이 잡혀 회사 근처 고깃집에 갔습니다. 회사 가까운 곳에 있는 맛집이라는데 전 처음 가본 집이었어요. 테이블마다 고기를 구워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중 한 명이 너무 눈에 익는 겁니다. 저 사람을 어디서 본 걸까? 나는 이 집을 오늘 처음 온 건데? 하면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화장실에 갔는데 문득 떠올랐습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걸요. 학창시절 꽤 친했었고 제가 공부를 잘한 편이었는데 그 친구도 공부를 잘해서 약간 라이벌 같은 감정이 있던 친구였어요.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친했는데 대학 가고 한두 번 연락 주고받다가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어요. 아는 척을 할까 하다가 그냥 말았습니다. 혹시라도 그 친구가 곤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회식이 끝나갈 무렵 먼저 나와 대리운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친구가 먼저 저를 아는 척했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금방 알아봤다면서 어떻게 지냈냐고 반가워하더라고요.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얼마 후 그 친구가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는 고깃집에서 일한 지는 1년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처에 있었으면서 어떻게 한 번을 마주치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했죠. 친구는 대학 졸업 후 취업해 같은 회사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했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이혼하고 지금은 따로 살고 있고 초등학생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남편이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너 좋은 회사 다니더라.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느낌에 넌 결혼 안 하고 멋진 커리어 우먼으로 살 것 같았어. 아닌데 나 결혼했어. 아이도 있고. 진짜? 아이가 몇 살이야? 너 애 낳고도 계속 일을 한 거야 그럼? 아직 3살이야. 결혼하고 아이를 바로 낳은 건 아니고. 나도 애 낳고 계속 일하고 싶었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 넌 대단하다. 애가 그렇게 어린데 직장 생활도 하고 말이야. 그러게. 애 키우는 일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 그러다 갑자기 친구가 혹시 자기 일자리 좀 소개해줄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회식할 때 보니 제가 직급이 좀 있는 것 같던데 부탁 좀 한다면서요? 제가 인사권이 있는 건 아니라도 능력 있는 사람 추천 같은 건 가능해요. 근데 솔직히 친구를 어떤 경력으로 회사에 소개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친구에게 계속 취업 소개로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회피만 하고 있어도 친구에게 못할 일인 것 같아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너에게 어떤 일을 소개하면 좋을까 많이 고민해봤는데 현재 우리 회사에서는 사람이 필요한 일이 없더라고. 그리고 우리 나이로 신입을 뽑기엔 어려운 점도 있고. 신입으로?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신입사원으로 들어가. 경력으로 알아봐줘야 하지 않겠어? 그래? 그럼 그동안 무슨 일을 했었어? 어떤 경력으로 일을 하려는 거야? 친구 말을 들어보니 결혼 전 회사 3년 다녔는데 그 일은 지금 우리 회사와 전혀 관련 없는 일이더라고요. 그 후 아이 낳고 키우면서 전업주부로 살다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쉽지만 너의 경력이 우리 회사랑은 맞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마침 전화가 왔습니다. 시터 구인을 보고 온 전화였는데요. 친구를 앞에 두고 실례인 걸 알면서 10분 이상 통화를 한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내가 지금 시터 때문에 너무 급한 상황이라 그랬다고 사과했죠.
그랬더니 친구는 그 일을 자기가 하면 어떻겠냐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키워본 경험도 있고 주부였다가 지금 식당 일도 하고 있으니 간단한 집안일도 가능하다고 하면서요. 친구의 말을 듣고 한참을 고민하다 헤어졌습니다. 며칠 후 시터가 오겠다던 첫날, 갑자기 시터가 약속을 어겼고 급하게 시어머니께 부탁드렸지만 아이 봐주는 일은 더 이상 못한다고 말씀하셔서 그 친구에게 부탁했습니다. 친구는 현재 혼자 살고 있어 바로 저희 집에 들어올 수 있었고 그렇게 친구의 도움으로 시터 문제는 해결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는 걸 곧 알게 됐죠. 친구가 집에 온 지 2달쯤 됐을까? 아이와 함께 잠들려고 하는데 밖에서 친구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를 재워두고 나왔더니 술 한잔 하자고 합니다. 아이 보느라 친구도 하루 종일 힘들었겠죠. 다음 날이 주말이라서 저 역시 친구와 한잔하기로 하고 마시고 있는데 친구가 조금 취했는지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너를 보면 정말 화가 나. 너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게 없을까? 일이면 일, 너밖에 모르는 남편에 귀여운 아이에 너는 전생에 무슨 복이 그렇게 많았을까? 인생 불공평하지 않냐? 너 왜 그래? 취했니? 그리고 내가 왜 부족한 게 없어? 일한답시고 아이 돌볼 시간도 없어. 너에게 부탁하고 있는데 우리 애 잘 봐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해. 그치, 넌 일 좋아하고 일만 있으면 되는데 그냥 넌 너 좋아하는 일만 하고 나머지는 내가 가지면 안 되냐? 친구를 방에 들여보내고 안방에 들어왔는데 기분이 좋진 않았습니다. 얼마 후 아이와 남편과 같이 외출 준비를 하는데 친구가 어디 가냐고 묻더군요. 시댁에 가는 거라고 했더니 자기도 같이 가면 안 되냐고 합니다. 혼자 집에 있기가 심심하다나요? 시댁 가족 모이는 자리에 친구가 가서 대체 뭘 할까 싶어 망설이고 있는데 아이가 이모도 같이 가자고 하는 바람에 어찌저찌 같이 가게 됐습니다. 시부모님은 원래 집에 손님 오는 거 좋아하시는 성격이고 아이 봐주는 시터고 제 친구라고 했더니 반가워하셨고요. 근데 이상한 건 친구의 태도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하면서 처음 보는 시부모님을 너무 살갑게 대하는 겁니다. 같이 식사하는데 자기 집 주방인 양 이것저것 부모님 챙기고 그러다 이웃분이 잠깐 집에 들르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제 친구를 가리키며 이 집 며느리? 하니까 그 말에 그 친구가 화나게 웃는데 순간 너무 소름 끼쳤습니다. 어머니가 당연히 아니라고 바로 잡아주셨는데 집에 도착해서 친구가 남편과 저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준 씨 아까 들으셨어요? 이웃분이 저보고 이 집 며느리라고 하는 거? 제가 이 집 며느리처럼 보였나 봐요. 그렇게 보이나? 내가 며느리 같나 보다. 너도 들었어? 나보고 며느리냐고 묻는 거? 그분이 잘못 알고 하는 말인데 귀담아 들을 필요 있냐고 했더니 제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왜 내가 며느리처럼 보였지? 나랑 이렇게 세 사람이 가족처럼 보였나? 자꾸 이러는 겁니다. 남편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눈치였죠. 남편은 그날 제게 우리 다른 시터를 구해보는 게 어때?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할 것 없이 그냥 빨리 다른 사람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자기 오늘 시댁에서 친구가 한 행동 때문에 그래? 좀 이상하긴 한데 시터 구하는 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서 일단 당신 말대로 알아볼게. 나 저 사람 너무 이상해. 사실 당신한테 몇 번이고 말하려고 했는데 자기 친구라고 그래서 말 못했어. 근데 진짜 친구는 맞아? 왜? 무슨 일 있었는데? 얼마 전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이 조용하더랍니다. 전 그날 좀 늦게 퇴근한 날이었어요.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집안을 둘러보는데 갑자기 안방에서 제 친구가 나왔대요. 남편이 놀라 왜 그 방에서 나오냐고 했더니 아이가 엄마 침대에서 잔다고 하도 울어서 거기서 재우느라 그랬다고 하더랍니다. 근데 그 친구가 입고 있는 옷이 제 옷이었대요. 남편이 왜 기억하냐면 그 옷 남편이 선물로 사준 거거든요. 근데 더 얘기하고 싶진 않아서 고생하셨다고 쉬시라 하고 안방에 들어가려 하는데 갑자기 남편을 붙잡더래요. 제가 아이 재우고 자기랑 종종 술 한잔씩 하지 않냐면서 오늘도 저랑 술 한잔 하기로 했다고 저 올 때까지 같이 한잔하고 있자고 하더랍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있으라고 했다면서요. 근데 남편은 제가 친구랑 술을 마셔도 동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서로 불편하다고 친구랑 둘이 마시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둘이 먹고 있으라고 했을 리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얼마 후 시댁에서 일이 있었던 겁니다. 남편한테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 들더군요. 친구를 집에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에게는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당분간 일을 쉬기로 했다고 시터 일은 이번 주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다고 했더니 갑자기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으로 절 쏘아보더군요. 넌 그냥 평소처럼 신경 쓰고 일이나 해. 일 좋아하잖아. 네 인생은 일이면 되잖아. 너만 빠지면 돼. 너만. 우리 아이도 우리 남편 다 두고 너만 나가라고. 처음엔 우리 아이 우리 남편 하길래 이혼한 남편과 친구 애를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무슨 착각을 하는 건지 제 남편과 아이가 자기 것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군요. 마치 제가 본인 인생에 끼어들었다는 식으로요. 순간 남편과 친구에게 제가 모르는 일이 있나 의심도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그때 마침 들어왔고 남편이 왜 이상한 소리를 하냐고 따져 묻자 갑자기 펑펑 울면서 남편에게 자기한테 정말 조금도 관심이 없었냐고 자기를 좋아하면서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며 이상한 소리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댁에서 자기를 며느리라고 인정했을 때 시댁도 남편도 아이도 다 내가 가질 수 있어. 이제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구나 했다네요. 이웃분이 착각해 한마디 한 걸 가지고 자기를 며느리라고 인정했다고 말하는데 소름 끼쳐 그날로 그 친구를 내보냈습니다. 어려운 형편이라고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사정해서 집에 들였는데 이런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길 줄은 몰랐네요. 지금은 휴직하고 아이와 매일매일 같이 뒹굴고 부대끼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그 친구의 표정과 했던 말들이 문득문득 떠올라 소름 끼칠 때가 있어요. 머리 검은 짐승, 함부로 거두지 말란 옛말이 왜 있는지 알 것 같아요.